요즘 언론에서 보면 미국에서 이제 그 한미 방위 분담금에 대해서 100억 달러를 요청을 했다, 내라 그랬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 미국에 대해서 부당하다 이렇게 이제 몰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예산이 680조 정도 돼요. 1년 예산이. 그럼 680조에 100억 달러면 한 지금 환율로 하면 13조 7천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그 예산의 2% 정도 돼요. 2%.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유럽이 국방 그 비를 얼마를 부담하기로 했는지 아시죠? 그 5%를 그 유럽의 그 생산량의 5%를 이제 그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뭐 그 100억 달러 내라 그래봤자 13조 7천억 정도 되는데, 그거를 퍼센테이지로 나눠보면 한 우리나라 그 예산의 한 2%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우리나라 작년에 미국 대미 수출 흑자가 얼마였냐면 550조 정도 됐어요. 아니 550억 달러 정도 됐어요. 550억 달러. 굉장한 거죠. 예, 흑자만 550억 달러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브라질에 이제 그 관세를 매겼잖아요. 무려 50%를 먹이겠다. 왜냐하면 브라질이 부정선거,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반미주의적이고, 또 브라질의 그 전 대통령 보나소나로인가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정치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건 부당한 거다, 이런 것 때문에 50%를 그 일반 지금 그 품목 관세 말고 거기에 그냥 일반 관세를 50%를 먹인다는 거예요. 근데 브라질이랑 미국 간의 그 무역 상황을 보면요, 브라질은 한 520억 달러를 수출을 하고요, 그 미국은 한 590억 달러를 수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브라질이 오히려 손해 보고 있는 거예요. 손해. 예, 70억 달러 정도 손해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미국을 상대로 이익이 남는 것만 550억 달러인데, 그거보다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어쨌든 트럼프가 그 브라질에 대해서 징벌적 그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13조 7천억이면 굉장한 돈인 것 같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요, 지난번에 윤석열이 있을 때 트럼프도 이제 그 전화하고 이랬지만 우리나라 그 조선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이 이 조선을 이 한국에 이제 수주할 것처럼 상당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한덕수랑도 통화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무려 1500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교역하는 그 액수가 1500조 정도 되는 시장이에요. 근데 지금 그 시장이 어디로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일본으로 다 넘어가요. 일본으로. 예. 그 어마어마한 시장이. 거제도 이런데요, 조선산업 하는 거제도에요, 지금 난리예요, 난리. 예? 거기 34평짜리 아파트가요 1억 7천 요 정도밖에 안 해요. 분양이 안 돼. 그래도 분양이 안 돼.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요구하는 게 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당할까요?
예? 약 5km 우리가 줄 거 준다 그래서 손해보는 장사 아니거든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훨씬 미국에 대해서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외교력이 거의 제로인 거예요 지금. 예? 위성락이라는 애도 2번씩이나 갔다가 빈손으로 왔죠. 통상교섭본부장이라는 애도 갔다가 그냥 빈손으로 왔죠. 예.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방산도요, 우리나라 기술이 좋고 가격이 싸고 그런다고 이게 거래가 성사되는 게 아니에요. 전방에 연석으로 윤석열이 있을 때 폴란드랑 방산 산업을 이렇게 계약 체결한 건 대단한 거예요. 지금 그거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그러고 있잖아요. 왜냐? 이 유럽에서 우리나라 그 방산 그 산업이 좋은 거 알아요. 근데 싸다고 좋다고 걔네들이 사들이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이 최고 권력자들이 예스 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산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조졌어요. 예. 조선도 그렇지만 조선도 어마어마한 시장을, 그것도 사실 방산 시장이랑 똑같죠. 근데 그 조선도 그렇게 되고 또 무기도 그렇게 되고, 예? 우리나라 뭐 전차라든지 뭐 헬리콥터라든지 이런 거 다 끝난 거잖아요 결국. 그렇죠? 반도체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대부분의 삼성의 주주들이 외국 사람들이고, 사실은 삼성이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이 주식 상장을 했으면요, 미국의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그런 회사가 될 거래요. 미국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또 아마존 뭐 이런 회사들이요 1, 2, 3위를 달리고 있어요. 거기에 뭐 메타, 또 브로드컴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랑 엔비디아가 얼마짜리 회사인지를 아십니까?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요 4천조 정도 되는 회사예요. 4천조. 예, 두 회사가 하나씩 각각 이렇게. 거기에 뭐 아마존, 그렇죠? 메타라는 회사도 우리나라 이 돈으로 환산하면 한 2천조 정도 되는 그런 회사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브로드컴은 한 1,000조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삼성 반도체도요, 보세요. 미국이 중국의 그 ASML이라는 회사를, 네덜란드 회사에 니네 장비 팔지 마 그래가지고 중국이 장비를 못 팔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ASML이라는 회사의 그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가 미국 거예요. 미국 거. 그래서 미국이 팔지 마 그럼 못 팔아요. 왜냐? 특허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팔지 말라는데 팔면 그러면 그 회사에 물건 공급 안 해요. 예.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미국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저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ASML이라는 회사가요, 물건만 딱 팔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삼성이나 SK에요, ASML 이 기술자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서울에. 왜냐하면 그 기계를 운영하는 거를요, ASML 회사 그 기술자들이 그거를 다 컨트롤합니다. 핸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건을 팔았다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 SK, 미국이 이 브라질처럼 징벌적으로 이런 제재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뭐 정말 참담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를 파트너로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예? 민주당 애들은 야 우리나라랑 혈맹인데 혈맹 좋아하고 있네. 무슨 민주당이랑 어떻게 미국이랑 혈맹이에요. 반미주의 하는 애들이라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더 웃기는 건
반미하는 놈들이 지 새끼들 안 보내는, 미국으로 유학 안 보내는 자들이 하나도 없어. 예? 아주 미국 가는 걸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해. 연예인들도 좌파 애들 미국 가는 거 아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윤석열 때 그 미국 CIA 이런데 그 신고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날뛰던 애들이 조용하잖아요. 예. 미국은 가야 되겠걸라? 근데 지금은 앞으로는요, 미국 가기가 더 쉽지 않아. 왜? 그 뭐 유튜브든 뭐든 다 검열한다는 거잖아요. 예, 미국이 지금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쌀 시장도 개방하라 그러고요. 뭐 고기, 뭐 이 소고기 이런 거요. 개방해야 하라고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작정 못한다 버틸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훨씬 많은 것들을 미국에 수출해야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가 버팅긴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적절하게 조정하고 또 잘 달래고 구슬려서 우리나라의 좋은 이점을 잘 살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못 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요, 누구 때문에 먹고 삽니까? 자영업자 때문에 먹고 삽니까? 대한민국 때문에 먹고 삽니까? 아니에요. 회사 이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가서 뭐 마켓도 보고 밥도 먹고 또 술도 먹고 이러니까 이 자영업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반미하고 또 외국계 회사들 다 빠져나가고 또 저렇게 미국에 제재가 있고 이러면 자영업이 살아납니까? 자영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문 닫는 데가 나타나고 사람들을 줄이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이러면 자영업이 그냥 다 골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자영업 다 무너지면 그만큼 회사도 어렵다는 거고요. 회사가 어렵다는 건 우리나라의 이 경제 성장에 있어서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반미하고, 예? 지금 윤석열이도 또 그 구속시켰잖아요. 뭐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고? 이 소가 웃을 짓이죠. 그 판사 새끼 어떤 새끼인지. 야 정말, 아니 증거인멸했으면 벌써 100번은 했겠다. 예? 도망갔으면 1000번은 갔을 거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고 지들 유리한 대로 그냥 해석하고 인신구속하고. 아니 전직 대통령 했던 사람이 무슨 뭐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고, 예? 이재명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어떻게 구속을 시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요, 미국에서 이 문제 분명히 관세 협상이랑 같이 묶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면 저 지금 샘플이 나왔잖아요. 브라질에 대해서. 예? 브라질에 대해서 강경하잖아요. 그 룰란가 하는 자가 완전 잡하고 브릭스에서도 미국에 대해서 아주 염장질러는 그런 말들을 막 하고 이랬잖아요. 미국이 가만 안 있는다고요. 우리나라가 좋던 싫던, 아니 대한민국이 일제 36년에 해방된 게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에서 됐어요?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터뜨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 때문에 해방됐고요. 우리나라 정부 수립이 된 것도 미국이 도와줬고요. 우리나라 6.25 때 몇만이 와서 죽었어요. 남이 나라에 와서. 그리고 190만 명인가 해외 파병이 있었는데 그중에 170만 명인가 하는 게 미군이었어요. 또 우리나라 경제 성장하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미국이 모든 걸 관세 이런 것들 다 혜택 줘가면서 팔아주고 또 안보를 지켜주니까.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미군이 철수한다 이딴 소리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냥 면역이 돼갖고 아이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그냥 만만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외국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의 이 전쟁 날까 이런 거 되게 무서워해요. 네? 되게 무서워한다고요. 그래서 미군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파병된 사람들이요, 위험수당 줘요. 그리고 저 GP에서 철책 근무하는 미군 애들은 더 많은 수당을 줘요. 300m 앞 네? 우회전하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저도 주의하세요. 우리 막내 아들이 이제 한국 군대를 제가 보냈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제대했는데 미군 보낼 생각이에요. 예. 미국 육군에 보내서 한국에 나오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3년 근무하고 다시 들어가서 주방위군으로 미국 이제 군인이 똑같은 건데 거기에 근무하게 할 거예요. 왜냐면 3년만 근무해도 학비가 다 나와요. 그리고 베네핏이 굉장히 많아요. 취업하는데도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고요. 미국은. 예. 미국 군인에 대해서 미국은 굉장히 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막내 아들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20년 정도 근무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연금 다 나오고 또 20년 근무하고 나오면 취업하는데도 상당히 유리하고. 미국은요, 미국에 대한 애착심들이요, 미국 사람들이 유나이티드지만 각 나라에서 왔지만요 대단해요. 미국 사람들은요 그냥 이 미국 제품에 대해서 안 좋아도 사주는 나라예요. 걔네들은 옛날에 미국의 자동차 보고에 제가 놀랬어요. 지금은 조금 낮았더라고. 옛날에는요 단차가 얼마나 심한지 막 테슬라가 그러잖아요. 지금도 얼마 전에 팔은 것들 보세요. 단차가 굉장히 심한데도 상관없어. 예. 그리고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요, 제너럴 모터스니 포드니 이런 회사들 옛날에 강성 노조들이 있었잖아요. 강성 노조가 얼마나 걔네들이 아주 심했냐면 평생 그 회사에서 책임져야 돼. 예. 그런데 지금은요 그냥 다 이렇게 회사에서 그냥 너 다음 달부터 나오지 마, 그럼 끝이에요.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5월 달에 6,000명, 6월 달에 9,000명 해고시킨 거 아시죠? 올해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직원들을요 거의 한 7%인가 8%를 해고시켰어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의 1, 2위 하는 회사고요,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해고시켰다니까요. 왜냐하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왜냐, AI라는 게 나와서 실적이 굉장히 좋지만 실적이 좋으니까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된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을요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잘랐어요. 한국 같으면 이해가 됩니까? 예? 한국에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잘랐는데, 예? 우리 아들도 우리 큰아들도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다니던 회사에서 잘렸었어요. 물론 지금은 더 좋은 회사 다니지만 그냥 자르면 그만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자를 수 있어요? 못 자르잖아요. 예? 그 회사가 망해야 잘라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미국은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한 5, 6개월 정도 놀았어요. 실업급여 타고, 실업급여를 한 달에 한 3,500불 정도씩 탔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 그렇습니까? 어쨌든 자영업자들은
회사나 이런 그 자영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자영업이 돌아가는데, 그게 어려워지면, 그리고 점점 문 닫는 회사들이 많아지면 우리나라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고, 뭐 우리나라는 안 그러겠지, 이런 생각들 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참, 뭐 제가 대충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택시는 그래도 연명을 하겠죠. 정말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안녕하세요. 택시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은 7월 10일 월급날이죠. 월급.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뭐 매일 월급날이지만 이 법인 기사들한테는 오늘은 월급날입니다. 월급날에는 제가 옛날에 법인 택시 다니다 보니까 이 기사님들이 일을 안 하는 기사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월급 받고 일을 안 하시는 그런 기사님들이 굉장히 많은 날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다른 날에 비해서 2시간 늦게 나갑니다. 2시간. 2시간 늦게 나가는데 또 이제 나가 봐야죠. 그래도 그냥 이번 달부터는 좀 일을 설렁설렁 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많이 찍으면 이 기초연금 뭐 또 장애인연금 이런 걸 타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 타먹을 수 있는 정도로까지만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나라가 다 거덜나게 생겼는데 뭐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예.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고도 성장을 하기까지 대략 한 뭐 전쟁 기간 빼고 한 70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70년. 전쟁이 53년에 끝났으니까 우리 사촌 형이 1953년 10월에 장단 전투에서 그 하늘나라 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얼굴도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 어머니의 사촌인데 그분이 장단 전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서울 그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돼 계시는데 뭐 아무도 이렇게 돌보는 사람이 없죠. 나라가 대신 돌봐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기간을 빼고 나면 아마 한 70여 년 되지 않았나, 72년 네, 이렇게. 그런데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고도 성장을 하기까지 쉽지 않았어요. 네,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또 IMF라는 것도 겪었고 또 정말 저도 옛날에 아이스하키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저도 외화벌이를 한 거죠. 아이스하키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월급을 15,000원 받았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한민국이 눈부신 발전을 했는데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데는 1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품을 원자재를 사다가 가공해서 팔아야 되는 나라고, 또 기술력을 응용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이러는 나라인데 가전도 지금 다 무너졌어요. 뭐 가전도 중국 애들이 뭐 대형 냉장고, 그 TV 이런 거 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대한민국을 공략하고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전 세계에 이제 뭐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프리미엄으로 승부해야 되는데 프리미엄의 격차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또 옛날에는 LCD, LED, 이런 OLED 이런 기판으로 또 한국이 1위를 달렸는데 지금 뭐 그것만저도 이제 다 이 잡아먹히게 생겨 있고, 또 석유화학, 석유를 우리가 석유가 나오지 않는 나라인데도 우리나라가 석유 생산 국가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석유를 그 원유를 사다가 가공해 가지고 그 원유를 가공해서 다양한 원료들을 생산해서 그거를 이제 다시 팔고 이랬는데, 울산이고 뭐고 뭐 석유 화학 계통의 업종이 다 무너졌어요. 네, 다 무너졌습니다. 거기다 이제 철강, 포항제철이었다가 포스코가 됐는데, 철강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뭐 8월 1일부터 관세를 75% 관세를 적용하겠다. 그러면 팔 데가 없어요. 저가 제품은 이미 중국이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고요. 그나마 약간의 품질을 요구하는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철강을 사줬는데 그 중심에 미국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관세 75%를 먹이겠다. 한마디로 거래 안 하겠다는 거고, 우리도 팔 수가 없죠. 팔아봤자 뭐 마이너스고 수출 비용도 안 나오는데, 거기다 이제 자동차, 자동차도 뭐 50%의 관세를 물리겠다. 그래서 물론 상당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알라바마나 조지아로 넘어가 있는데, 대한민국에 본사가 있지만 그 주주들이 대부분 외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동차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본사를 그 주주들이 옮기자 결의하면 본사도 옮겨야 돼요. 거기다가 상법 개정으로 해서 징벌적 이 벌금을 매기고, 또 그 오너들이 이 대표가 구속되는 일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강성 노조가 있는 나라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기업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뭐 자영업자 줄줄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뭐 자영업자 줄줄이 무너지고 있고, 제가 보기에 택시는 그래도 그럭저럭 당분간 밥은 먹고 살지 않을까? 왜냐하면 택시는 그래도 타는 사람들이 타고 약간 그 주머니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택시를 타기 때문에 택시는 그나마 조금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외국 회사들도 다 이 한국을 탈출하고 그러면 이제 실업자들 속출하게 되고요. 이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들도 이 전 품목이 25%의 관세가 물리는데, 그러면 수출해봤자 마이너스, 적자되는 그런 물건들만 있고, 지금은 대미 흑자지만 우리나라가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보는 나라 중에 7번째인가 이렇걸랑요. 대미. 뭐 중국이랑은 이미 중간 자재나 팔아먹었었는데 그것마저 이제 다 삼켜져서 벌써부터 이 중국이랑은 우리가 적자고, 이제 미국마저 적자면 글쎄 저 프랑스에다가 에어컨이 1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에어컨 많이 팔아먹으면 되겠나? 그것도 이제 중국의 저가들이 막 총공세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송두리째 무너져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게 반미 정권이 들어오고 노골적으로 반미하고 있고, 동맹이다. 동맹에 대해서 이런 징벌적 그 관세를 매기면 되냐 이러는데, 아니 무슨 민주당이랑 미국이 동맹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걔네들도 다 알고 있어요. 동맹이 아니라는 거. 적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무슨 민주당이 동맹이에요. 동맹인데 미군 기밀, 대한민국 기밀을 중국
북한으로 다 떠넘겨요? 넘겨줘요? 그게 무슨 동맹이에요? 그리고 지금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이재명이나 김민석이나 그 외의 장관들 보세요. 야, 정말 남한도 못한 윤리와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유튜브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보다 못한, 예? 정말 저 밑바닥 택시 기사님들은 그래도, 예? 저런 사람들보다 나을걸요. 근데 저런 애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 이러는 거잖아요. 예. 악인은 오래 가지 못하지만 오래 간다 하도 그 결말은 비극이에요. 악인의 결말은. 예? 정말 이 나라가 이렇게, 아니 보세요. 위성락이라는 안보실장이 미국에를 2번이나 갔다가 빈손으로 오고, 또 통상교섭 본부장이라는 여항구라는 애가 갔지만 얘도 빈손으로 2번이나 오고, 또 대미 특사라는 건요, 미국이랑 조율해서 미국이 누구를 보내라 이래야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일방적으로 김종인 같은 애, 이현주 같은 애, 이런 애를 딱 대미 특사다 이래고 받아라, 이 교섭을 좀 해달라 이러면 미국이 과연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 거요. 지금 브라질은 룰라라는 사람이, 룰란가 하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그 전에 대통령 했던 사람이 재판받고 있고, 부정선거 뭐 재판받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노골적으로, 야, 니네 부정선거 했잖아. 그리고 그 전직 대통령 불법으로 재판하고 있잖아. 니네 50% 통상관세, 상호관세 50% 반발해도 미국엔 꿈쩍도 안 할 거요. 다 대처할 방법이 있고요. 세계 최강이에요. 중국도 무너지고 있어요. 중국도 무너지는데 뭐 대한민국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예? 이번에 선거에 여러분 보셨어요? 3,000표가 어떻게 계속 이재명 이렇게 나올 수 있어? 3,000표가 중간에 단 한 표도 김문수가 안 나오고,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동영상 돌아다니는 거 봤는지 몰라도요, 투표용지를 이렇게 추리는데 붙어있는 투표용지가 2장 3장짜리가 수두룩하게 나와요. 어떻게 1인 1표인데 투표가 딱 붙어있어. 그래갖고 그거를 또 이렇게 풀로 붙여진 거를 띄어야 돼. 그런 게 2장 4장짜리가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서 다 나오냐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보기엔요, 이재명이가 투표수 받은 거는 전 국민의 40% 안 돼요. 네, 지난번에 윤석열이도 한 500에서 600만 표를 이 부정선거를 해서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0. 몇 % 차이로 윤석열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이거 까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대법원에 판사들이 다 딱 지고 있고, 대법원에 그 판사가 선관위 위원장이고 이러니까 꿈쩍도 안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투표 더 이상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이거 이미 독재 국가가 됐어요. 보세요. 이재명이 맘대로, 또 국회 맘대로, 예? 대법원도 꼼짝도 못 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판사들도 줄줄이 그 자빨놈들이 너무 많고, 대한민국 이미 미국에서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면 우리는 풀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풀어갈 방법이. 예?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대한민국은 망한 거예요, 이제. 예? 이제 뭐 어떻게 할래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걸 어떻게 회복이 될 가망성이라도 있고 기대라도 하고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예. 이게 정말 짧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짧게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걸 뒤집어 엎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제가 보기에 중산층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기초생활 이런 거 하면서 돈 받아야 되는데, 나라가 지금도 올해 1300조인데 빚이, 그거 하루에 매일 1000억씩 빚을 갚아야 되고, 매일 이자만 1000억이 넘는 돈을 갚아야 되고요. 그거 이제 나라가 곳간이 비고 쓸 돈이 없고 이러면 계속 국채를 발행하는데 국채를 사줄 데도 없고 그러면 결국 저소득층들은요, 그냥 나라에서 주다가 돈 없으니까 더 이상 못 준다 이러면 구걸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중산층들도 일할 자리가 없잖아요. 어디 가서 일해요? 나라에 공장이 있어야 일을 하지. 예? 누군가 이 나라를 세울 만한 공장이라도 있고 이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비빌 데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가공해서 팔아야 되는데 원자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전 언론이 이재명 빨기에 바쁘고 사실대로 보도 안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야, 저는 정말 하루하루가 깝깝해요. 하루하루가 깝깝한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쨌든 저의 그냥 하소연 같은데, 오늘 월급날에 그냥 영상을 한번 올려봤어요. 여러분, 좋은 날 되시기 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